현재 일본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의 아우성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경제 매체들이 잇따라 내놓는 한국 관련 특집 뉴스에 일본 사회가 그야말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연구 혁신을 소홀히 한 탓에 일본 경제가 끝모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는 자국 기업들이 거품 경제 붕괴 이후 빚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생산 설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은커녕 경제 활력을 위한 불씨마저 꺼트려질 만큼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발표된 2023년도 일본 경제재정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 설비가 주요 7개국 중 두 번째로 노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설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해마다 설비 평균 연령을 조사했는데, 우려스럽게도 1970년대에 8년에 불과했던 일본 기업의 설비 사용 연령이 2019년에 이르러서는 11.8년으로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설비를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자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이처럼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초반에 불어닥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큰 경제적 위기를 겪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일본 사회 저변에 급속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 차입 대신 보유한 현금 범위 내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근로자 1인당 설비량을 보여주는 자본 장비율에서도 일본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자본 장비율은 22만 5천 달러로 주요 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신규 설비의 도입이나 기존 설비의 교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이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세계 경쟁력 향상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매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신냉전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이 전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인도를 세계 수출 거점으로 삼고 연간 140만 대 생산을 위해 대대적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 가운데 다른 한국 기업들 또한 인도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를 수출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장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인도 현지에 있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연 140만 대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룹사 기아와 합친 연간 생산 능력은 2022년에 120만여 대에서 14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인도가 한국에 이어 제2의 생산기지가 된다. 현대차 그룹의 인도 내수 판매는 80만 대이기 때문에 60만 대 가량이 수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중국에서는 생산 거점 정리를 진행하고 있어 인도의 역할이 한층 높아진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의 인도 현지 생산 공장까지 인수하고 나설 정도로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인도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98년 당시에 단독 자본으로 인도 현지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한 현대차가 전략 모델인 상트로를 출시해 인도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인도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순위에서 2위에 해당하는 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흥미롭게도 해마다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조만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현대차 그룹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 라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부품 계열사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주요 부품 공급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인도의 세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함으로써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 역시도 탈중국화와 더불어 인도 현지의 스마트폰 공장을 신속하게 확장함으로써 인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5년에 진출한 삼성전자도 인도를 중시한다. 뉴델리 근교의 노이다시에 거대한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추가 투자에 따라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억 2천만 대 규모로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의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2019년에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생산 철수를 표명했고 주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많은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이전을 진행해왔다. 중국에서의 임금 상승이 주요인이었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7억 달러를 들여 인도 현지의 패널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도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대함으로써 삼성 제품의 인지도 확대와 세계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효과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 현지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비단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까지 석권하려 한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기업의 인도 사업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인도 공장의 생산 확대와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 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나 경제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형 모델이 통용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는 두 나라의 협력이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에 더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최대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려 한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출이 경제의 뼈대인 한국의 세계 최대 인구를 거느린 인도 시장은 매력이 크다.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서두르는 인도에 있어서도 반도체 기술을 가진 한국과의 제휴는 메리트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적대적인 중국과 달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견제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의 이 같은 경제 협력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는 현재 경제 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마저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해 나날이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모델을 시급히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좁은 영토와 전무하다시피 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제혁신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신냉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세계 각국에게 롤모델로 인식되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